고려시대 정치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명의 구독자가 딱 초반에 한 1분 채 정도만 듣고는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못 듣겠다는 피드백을 줬는데,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되나 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조회수가 늘던 안 늘던, 지난번 강의 댓글에 달려달라고 했는데 댓글도 안 달리고 했지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관련해서는 고려시대는 4대 천황입니다.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요 세 사람이 고려 전기, 그리고 고려 후기 때 공민왕, 요 4명의 4대 천황, 이 사람들이 단독 문제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고, 핵심 키워드들만 보고 어쨌든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국사적 지식보다는 수능 문제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10분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는 강의 내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려는 강의니까, 키워드 정리 앞으로 그렇게 해줄 거 정 안 되면은 키워드 정리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정리해서 외우게 되면은 아마 수능 문제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조왕건 보겠습니다. 태조왕건과 관련돼서는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후삼국 통일 이루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이라는 삼국이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되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고, 그때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세 수치를 완화했으니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취민유도. 백성을 취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돼. 너무 많이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취민유도에서 10분의 1로 낮췄고, 흑창을 설치했으니 이거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이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불교를 또 숭상해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거행했는데, 이거는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종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혼란된 사회에 힘들었던 백성들의 민심을 좀 수습하는 차원으로 연등회, 팔간회 거행했고, 후삼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라 말에 각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족들이 반기를 들면 안 되니까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바로 사성정책, 왕씨를 하사하는, 그래서 왕씨를 하사받은 호족은 왕의 친척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호족들을 관리로 들어겠으며 유력 호족들과 상당히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호족들과는 혼인을 통해서, 그 호족들의 딸들과 혼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이렇게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무조건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만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사심관제도, 기인제도를 통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든지 지방 통치를 보완하게 됩니다.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는 그 호족이 있었던 곳에 그 호족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관리가 됐어. 그러면은 그 호족을 다시금 지방으로 파견하는 거야.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주게 되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 경주 지역 사심관으로 파견이 돼.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지역 가서 네가 좀 잘 관리해, 잘 감시 좀 해, 이런 의미로. 기인제도는 상수리 제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신라의 상수리 제도가 이때 고려에 와서 기인제도로 오게 되면서 호족들의 자식들이 수도, 개경으로 올라와서 인질적 성격을 취하게 되는, 그게 바로 기인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북진정책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켜서 중요시하게 여겼고, 거란에 대해 강경책을 펼친 결과 결국 청천강에서 영릉만까지의 영토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 외로는 정계, 계백요서 이런 것들 편찬했고, 훈요, 10조, 10가지 가르침을, 유언적 성격의 10가지 가르침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종 보겠습니다. 광종 키워드, 노비, 안건법, 과거제도, 그 다음에 광덕, 중풍,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됩니다. 노비안건법,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줬습니다. 신라말 고려 초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 바로 양인으로 해방되면서 호족 세력은 약화, 호족들의 그 노비들이 양인이 되면서 호족의 경제력은 약화되고 그 노비였던 사람들이 양인이 되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수입 증대됐습니다. 과거에도 실시하게 됩니다. 쌍기라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어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면서 신구 세력 교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 과거제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의 옷색깔을 제정하게 되니 관리의 복색을 관등에 따라 구분하면서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이 광종이 바로 관리들의 옷색깔, 공복을 제정했으며 국왕의 권위를 확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신과 후족 세력들을 제거했고 광덕, 중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황제 국가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성종 봅시다. 성종하면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28가지 건의를 받아들였고 대체적으로 성종이 이 개혁안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정치 실현을 추구했으니 우선 중앙관제, 삼성육부, 당나라의 그 제도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중앙관제 정비했고 지방제도 중에서 요 12목 설치도 성종과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12개의 목을 각 지방에 두었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 파견했고 또 향리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유학교육진흥안이 국자감 정비했습니다. 거거제도 정비하고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했고 불교행사 억제해서 연등회를 축소하고 8관에는 폐지했습니다. 민심 수습 차원에서 태조화했지만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 국가 재정이 많이 드는 건 결국 그 재정이 다 백성들의 세금이잖아. 그래서 불교 행사 억제했습니다. 통치체제 정비. 통치체제 정비는 따로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고려시대를 물어보는 것 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중에 그 고려시대를 찾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거구나라는 건 알아둬야 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관제, 이성육부, 당나라의 제도 삼성육부를 우리 실정,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했으니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되는데 중서문화성이 최고 관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서성이 육부를 총괄했지만 사실적으로의 육부는 중서문화성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가장 최고의 기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비서기구로서 중추원이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담당했고 국정을 총괄하는 추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사대, 정치의 잘잘못을 논박했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고 3사, 요거는 조선시대도 똑같은 3사가 있는데 완벽하게 다릅니다. 고려시대 3사는 화폐, 곡식출납에 대한 회계, 돈 쓰는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로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재신과 추밀의 회의기구, 독자적 회의기구였고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했으며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됩니다. 지방행정 조직은 현종 때에 완성이 되니 오도 양계가 됩니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구주 오소경, 발해가 오경 15부 62주, 고려는 오도 양계.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됐고 주군현이 밑에 주군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현보다는 속현이 많았다. 주현과 속현의 차이점은 지방관이 파견된 게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이 속현. 그런데 속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양계, 동계, 북계,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병마사가 파견이 됐다.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 부곡, 소가 곧 이 고려시대 때 나오게 되는 거지. 군역제도, 군사제도, 중앙군, 2군, 6위. 2군이 왕의 칭의군이고 6위는 수도 국경을 방어했다. 직업군인이어서 군인전 받았고 여기 세습됐다. 주영군, 주진군, 지방군이다. 교육제도, 학교, 아까 국자감 봤습니다. 그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고 국자감은 유학교육과 기술교육도 했어. 유학교육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관리들,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유학교육 받았다면은 기술교육은 특이하게 양민 이상, 평민도 가능해서 평민도 국자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등용제도 과거와 음서, 과거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잡과, 특히나 제술, 명경은 이 고려시대 때와 관련된 거지.
잡과 기술가 선발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묵과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그냥 묵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이 더 안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승려들 승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음서 고려의 귀족적 특징을 보여주는 나중에 경제사 가서 토지와 관련된 내용 토지제도를 할 때 공음전과 요 음서 두 가지가 바로 고려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음서가 뭐냐? 공신과 5품 이상의 관료 자식들은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요 음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정치사 첫 번째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